공룡은 늘 우리를 매료시키곤 하죠. 선사시대 최고의 거인들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배자들이 생태계를 지배한 최초의 생명체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전, 최초의 공룡이 대지를 밟기도 훨씬 이전에 이미 다른 기이한 동물들이 존재했죠. 이 행성의 바다와 대륙을 떡하니 지배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이토록 무관심한 걸까요? 기괴한 포식자들로 오글거렸던 고대의 바다부터 거대한 곤충들이 넘쳐났던 늪지대 숲에 이르기까지 아득히 깊고 깊은 선사시대의 매 순간에는 늘 그들만의 지배자가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시간 속으로 깊이 잠수해볼까 합니다. 한때 이 세상을 호령했던 생명체들을 공룡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파헤쳐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며 가슴을 뛰게 하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질 끔찍한 미스터리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선캄브리아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에 펼쳐진 시대죠. 이 시기에는 펄펄 끓던 행성이 점차 식어가며 최초의 바다가 형성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당시 지구의 표면은 말 그대로 혼돈의 환경 그 자체였습니다. 화학 반응들이 서서히 그 토대를 다지며 생명 탄생을 묵묵히 준비하던 곳이었죠. 격렬하게 분출하는 화산 활동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운석들 그리고 기후의 변덕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필수적인 조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유기 분자들이 세상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이죠. 이들은 곧 단순한 화합물 형태로 결합하기 시작했고 약 38억 년에서 35억 년 전 즈음 마침내 최초의 생명체가 단세포 생물의 모습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박테리아와 고세균이었죠. 이들은 아주 미세한 군락의 형태로 그 지독하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원시적인 세포들은 놀랍게도 물질 대사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한껏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바다와 대기의 성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이들의 활발한 생화학적 활동은 결국 새로운 변화를 촉발하게 됩니다. 환경 변화의 연속은 본래 매우 중요했습니다. 더 복잡한 생명체의 발달에 말입니다. 훗날 미생물 군집이 확장되면서 그들은 층층이 겹쳐진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형성되었습니다. 광합성 박테리아의 반복적인 성장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들은 서서히 퇴적층을 축적했고 그중 일부는 오늘날 화석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산소량은 그들이 생산하면서 점차 대기를 풍부하게 만들었고 지구를 점점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생명체에게 말입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들은 가장 초기 증거이자 지구상 생명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전환점을 장식하며 진화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과연 그 미세한 생명체들이 우리의 기원에 대한 어떤 비밀을 속삭이고 있는지. 그 후 선캄브리아대 말기 에디아카라기 동안 약 6억 3,500만 년에서 5억 4,100만 년 전 즈음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태계의 등장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는 연체 생물들의 집합체로 퇴적감의 희미한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디킨소니아와 스프리기나 같은 종의 화석은 신체 형태를 보여줍니다. 완전히 다른 현대의 동물들과는 말입니다. 비록 꽤 단순하긴 했지만 이 생물들은 도약을 의미합니다. 단세포 생명체에서 다세포 구조로의 진화적 실험을 암시하는 체계적인 변화로 더 큰 복잡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에디아카라 생물들은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요동치는 세계에서 환경의 격변에 의해 단단한 껍질이나 뼈도 없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유리한 환경 조건에 달려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연부 조직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견딘 이 화석들은 암시합니다. 특화된 세포와 초기 형태의 조직 구조가 이미 발달하기 시작하여 진화의 튼튼한 기초를 다졌고 놀라울 만큼 다채로운 생명체들이 이후의 시대에 등장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요. 소름이 돋을 만큼 신비로운 이 세계는 그 기이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득한 과거에서부터 말이죠. 그리고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에 지구의 생명체는 아직 온전히 바다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행성을 지배했던 위대한 최초의 군주들에 대한 이야기죠. 캄브리아기는 경이로운 진화의 대폭발을 목격했습니다. 흔히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무수히 많은 기이한 해양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대부분의 주요 동물 신체 구조가 사상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낯선 해저 세계는 최초의 복잡한 동물들이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훗날 모든 생명체를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캄브리아기의 깊은 바다에서 생명체는 전례 없는 속도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대양은 무척추동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척추뼈가 없는 생물들 말입니다. 바다 밑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삼엽충과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 물속을 둥둥 떠다니는 기괴한 젤라틴 생명체들이었죠. 특히 삼엽충은 눈부시게 번성하여
2억 7천만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에 걸쳐 수많은 종으로 진화하며 고생대 해양 생태계의 가장 두드러진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거의 모든 주요 동물군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턱 있는 물고기도 파충류도 없었으며 육지 동물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단지 기괴한 형태들로 가득한 물의 세계가 미래 진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기묘한 바다 풍경 속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우뚝 선 생물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입니다. 길이는 무려 약 0.46m에 달해 그 시대 기준으로는 엄청난 거인이었죠. 새우를 닮은 유연한 몸집에 먹이를 움켜쥐기 위해 앞쪽에 달린 날카로운 가시 집게와 으깨버리기 위한 이빨이 도단한 둥근 입을 가졌습니다. 두 개의 커다란 겹눈은 아노말로카리스에게 날카로운 시력을 선사해 어두컴컴한 캄브리아기 바다에서도 먹이를 찾아내게 해주었죠. 이 녀석은 아마 자기보다 작은 동물들이나 심지어 삼엽충까지 기괴한 턱으로 찢어발기며 사냥했을 겁니다. 더 큰 물고기나 포식자가 없었기에 이 무시무시한 절지동물은 말 그대로 최고의 사냥꾼이자 캄브리아기 바다의 논란의 여지 없는 지배자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런 고대 바다 괴물이 먹잇감을 노리며 어둠 속에 숨어있다고 말이죠.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오르도비스기가 약 4억 8,5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을 때 생명체는 물결 아래에서 계속해서 번성했고 일부 종들은 훨씬 더 거대해졌습니다. 이 시기는 최초의 원시 어류가 등장한 때이기도 합니다. 비록 크기는 작고 턱이 없었으며 보통 뼈로 된 갑옷을 두르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오르도비스기 바다의 거인들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 종류였죠. 오징어와 문어의 고대 친척 말입니다. 그중 지배적인 포식자 중 하나는 거대한 직각석 두 종류였습니다. 단단한 원뿔형 껍데기 속에 사는 오징어 같은 생물이었죠. 카메로세라스 같은 종은 길이가 약 9.1m에 달할 수 있었고 따뜻하고 얕은 바다를 미끄러지듯 헤엄치며 촉수로 먹이를 잡고 부리 같은 입으로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껍데기로 덮인 이 거대한 오징어들은 자기보다 작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냥했습니다. 달팽이와 조개부터 삼엽충까지. 이 시대의 진정한 최상위 해양 포식자는 껍데기를 가진 거대한 오징어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모습이라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과연 그러한 거대한 생명체들이 아직도 오늘날 깊은 바다 밑바닥 어딘가에 숨어있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짧은 대멸종 이후 실루리아기는 약 4억 4,4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생명체가 다시 회복하고 심지어 육지에 첫 발을 내디딘 시기입니다. 작고 연약한 이끼와 같은 가장 초기의 단순한 식물들이 황량한 해안지대를 푸르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육지는 여전히 대부분 사막이었지만 말입니다. 화석 증거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생명력이 강한 일부 절지 동물들, 아마도 원시 진해와 전갈 같은 생물들이 육지로 모험을 떠난 최초의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속에서는 턱을 가진 물고기가 더욱 흔해졌고 최초의 상어와 경고러류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의 지배권은 주로 다른 포식자의 차지였습니다. 거대한 바다 전갈 즉 광익류 말입니다. 이들은 실루리아기의 강과 얕은 바다를 돌아다녔습니다. 자이켈롭테루스 같은 일부 종은 길이가 약 2.4m 이상으로 자라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절지동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시가 돋친 집게발과 노처럼 납작한 꼬리를 가진 이 바다 전갈들은 물고기를 향해 빠르게 돌진할 수 있었고 탁한 물속에서도 다른 먹잇감들을 쉽게 사냥했습니다. 육지에서 생명체가 이제 막 피어나던 그 시절에 이 무시무시한 광익류들이 수중 먹이사슬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괴물들로 우글거리는 이 세상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며 그 고대의 포식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어서 실루리아기 다음으로 4억 1,900만 년 전부터 이어지는 데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억 5,900만 년 전, 흔히 어류의 시대로 불리던 무렵, 바다는 생명체로 가득했고 새로운 포식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류는 셀 수 없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원시 상어들은 깊은 바다를 누볐고 튼튼한 지느러미를 지닌 육기어류는 얕은 연안에서 먹이를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모양의 경고어류들이 산호초 같은 생태계 속을 헤엄쳤습니다. 산호와 비슷한 생물들이 거대한 암초 군락을 지어 이 풍요로운 해양 생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육지에서는 식물들이 한층 더 진화하여 키 큰 나무와 양치식물로 이루어진 최초의 숲이 여러 대륙으로 널리 퍼져나가 대기의 성분을 조용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일부 육기어류는 심지어 과감하게 육지로 기어오르기 시작하며 최초의 4발 달린 양서류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물속 깊은 곳에서는 일부 어류가 거대한 몸집을 가진 진정한 괴물로 변모하고 있었으니 자신들의 서식지를 완벽히 지배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거인들 중 하나가 바로 둔클레오스테우스입니다. 거대한 판피어류인 이 녀석들은 후기 데본기 바다를 무자비하게 지배했습니다. 몸 길이는 무려 10m에 달했으며 녀석의 몸 앞부분은 두꺼운 골판으로 덮여 있었고 목 부분은 무시무시한 갑옷 같은 머리와 턱으로 이어졌습니다. 평범한 이빨 대신 둔클레오스테우스는 날카로운 뼈 조각들을 강력한 턱 안에 지니고 있어서
살점을 찍고 뼈마저 쉽게 으스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어류를 통틀어 손에 꼽힐 정도로 가장 강력한 치악력을 자랑했던 이 포식자는 거대한 먹잇감은 물론이고 아마 다른 탄피어류들조차 손쉽게 사냥했을 것입니다. 이 거인은 고대의 바다를 유유히 순찰하다가 폭발적인 속도로 돌진해 순식간에 희생양을 낚아챘을 것입니다. 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생물들을 상대로 둔클레오스테우스는 위풍당당하게 대본기 해양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군림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 바다 괴물을 보며 우리는 문득 묻게 됩니다. 저 날카로운 턱이 과연 지금도 깊은 바다를 맴돌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날의 바다. 안타깝게도 대본기 말기에 환경의 극심한 변화가 또 다른 대멸종을 촉발했습니다. 바다에서 그러한 거인들의 지배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생명체가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며 석탄기의 도래를 예고했습니다. 약 3억 5,900만 년에서 2억 9,900만 년 전의 일입니다. 대본기가 석탄기로 넘어가면서 육상의 생명체는 전례 없이 번성했습니다. 광활한 열대 늪지대 숲이 대부분을 뒤덮었고 대륙은 양치식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거대한 석송슬뜨기 그리고 양치류가 자라났습니다. 훗날 이 식물들은 오늘날의 석탄층이 되어 이 시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는 30%를 넘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21%와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그 축축하고 푸르른 세상에서 곤충, 거미 그리고 진해의 친척을 포함한 절지동물들은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라났습니다. 공중에서는 메가네오라 같은 잠자리 모양의 곤충들이 0.6m가 넘는 날개 폭으로 나무 꼭대기 사이를 맴돌며 다른 곤충들을 사냥했습니다. 새나 박쥐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 거인들이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땅 아래에서는 진해를 닮은 생물들도 거대한 덩치로 자라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르트로플레우라였습니다. 이 진해의 친척은 길이가 2.4m를 넘었으며 썩은 잎사귀들 사이를 쿵쿵거리며 기어다녔습니다. 이들과 함께 석탄기 내내 거대한 양서류들이 석탄 늪지대의 물속을 배회하며 척추동물 먹이 사슬의 정점을 차지했습니다. 미로치류라고 흔히 불리는 이 생물들은 거대한 왕도마뱀이나 다리가 달린 악어처럼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오기리누스입니다. 물집 뱀이라고도 불리는 길이가 약 4m에 달하며 긴 몸통을 가져 장어처럼 구불거리는 에오기리누스는 수초가 무성한 강과 탁한 호수에 매복하다가 강력한 꼬리를 사용해 물속을 헤엄쳐 이동하며 몰래 물고기와 작은 사지동물을 기습합니다. 두꺼운 피부와 아주 단단한 체격 덕분에 이 양서류들은 그들의 서식지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괴물로 가득한 늪지대 세계는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 거대한 생명체들이 혹시 어딘가에 몰래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울창한 열대 우림 속에 오늘날까지도 말입니다. 2억 9,900만 년 전에서 2억 5,200만 년 전 사이에 페름기 초기에 지구의 대륙들은 초대륙으로 하나가 되었고 판게아라 불리는 그곳의 기후는 많은 지역에서 건조해지고 더욱 척박해졌습니다. 석탄기에 그 광활하던 늪지대들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었고 이는 생존을 아주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물 부족 탓에 한때 번성했던 양서류들에게는 말이죠. 그렇게 변해가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파충류들이 불쑥 등장했습니다. 특히 단국류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었죠. 흔히 포유류형 파충류로 알려진 이 고대 생물들은 포유류의 초기 친척벌이 되는 동물들입니다. 이 파충류들은 중요한 이점을 가졌는데 피부가 비늘로 덮여있고 껍데기가 있는 알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물에서 멀리 떨어져 살 수 있었고 이전의 지배자였던 양서류들을 건조한 환경에서 뛰어넘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끔찍하게 무시무시한 포식자들과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초식동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페름기 초기에 나타난 그러한 포식자 중 하나가 바로 디메트로돈이었습니다. 등 위에 커다란 돛을 단 육식성 단국류였죠. 디메트로돈은 길이가 약 4.3m가 넘었고 넓게 벌어진 네 다리로 쿵쿵 걸어 다녔습니다. 녀석들은 등 위에 독특하고 높은 돛을 가졌는데 이는 척추뼈로 튼튼하게 지탱되었으며 아마도 따스한 햇빛을 흡수하는 데 쓰였을 것입니다. 혹은 체온을 조절하거나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거대한 머리와 다양한 크기의 긴 송곳니를 포함해 살을 뚫기 완벽한 디메트로돈은 아마도 잡을 수 있는 건 뭐든 사냥했을 겁니다. 거대한 곤충부터 양서류와 작은 파충류까지 주변에 다른 대형 포식자가 거의 없었기에 자신이 지배하는 환경의 먹이사슬을 장악했습니다. 북미의 강 유역과 평원에서 오늘날 대형 고양과 동물이 영토를 지배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소름 돋는 모습입니다. 그 기괴한 돛을 단 존재들이 과거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게 하죠. 그 무렵 페름기 바다에도 그들만의 무시무시한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 중 하나는 헬리코프리온으로 상어를 닮은 유명한 어류입니다. 아래턱에 있는 톱니 모양의 나선형 이빨이 마치 둥근 톱날처럼 생겼죠. 길이가 약 7.6m에 달하는 헬리코프리온은 아마도 나선형 턱을 사용해 먹이를 찢었을 것입니다. 오징어나 물고기처럼 몸이 연한 먹이들을 말이죠. 페름기가 계속되면서 육지의 권력 구조도 계속해서 변해갔습니다.
둔탁한 초식 동물인 파레이아사우루스와 같은 탱크처럼 생긴 파충류들이 큰 돼지나 소만 한 덩치로 평원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들의 몸은 울퉁불퉁한 가죽과 골편으로 덮여 보호받았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 고르고놉시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포식성 단궁류 무리였죠. 가장 거대한 종인 이노스트란세비아는 길이가 약 3.5m에 달했고 길고 좁은 머리와 검치호와 같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졌습니다. 강력한 앞뒷다리와 튼튼한 척추 덕분에 순식간에 튀어나가 먹이를 낚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노스트란세비아는 공격할 때 그 길다란 송곳니로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죠. 이 고르고놉시아는 페름기 최고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대형 고양과 동물과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진정한 포유류가 세상에 나타나기도 훨씬 전부터 말이죠. 사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포유류형 파충류들이 크고 작은 몸집으로 육지를 지배했고 포식자이자 먹잇감으로서 말이죠. 생명체는 캄브리아기의 바다에서부터 멀리 진화해왔고 복잡한 동물 생태계를 형성하며 이제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대재앙에 의해서 말이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이 어두운 비밀은 지구가 과연 그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약 2억 5,200만 년 전, 페름기 괴수들의 지배는 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구는 대규모 멸종 사태를 겪게 되는데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대절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거대한 화산 폭발은 온실가스와 화산재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며 기후의 대혼란을 촉발했습니다. 바다는 맹독성으로 변했고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먹이사슬은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해양 생물의 90% 이상과 육상 생물의 약 70%가 멸종했습니다. 이 대멸종 사건으로 인해 생태계를 지배하던 단궁류와 세상을 호령하던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이 페름기의 풍경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푸르던 숲은 메마른 황무지로 변해버렸죠. 이 대재앙은 사실상 지구를 초기화시켰고 수백만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려야만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두려운 악몽은 우리 인류가 또 다른 대절멸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대멸종 이후 약 2억 5,200만 년 전부터 2억 4,700만 년 전까지 초기 트라이아스기는 끔찍하게 황량한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동물들이 자취를 감추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훨씬 더 텅 빈 세상을 물려받아야만 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리스트로사우루스입니다. 돼지만 한 크기의 통통한 몸집과 짧은 엄니를 가진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초기 트라이아스기 화석이 발견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발견되는 척추동물 화석의 거의 전부가 모두 리스트로사우루스의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풍경을 지배했습니다. 거대한 무리를 지어 살며 먼지투성이 환경에서 거칠고 낮은 식물을 먹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볼품없는 생물은 가장 성공적인 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지구에서 생명체가 점차 회복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동물군이 나타났고 그 중에는 악어의 조상인 지배파충류, 익룡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공룡이 있었습니다. 약 2억 3천만 년 전 최초의 진정한 공룡이 출현했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작고 눈에 띄지 않았으며 다른 파충류 및 살아남은 단궁류와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트라이아스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배적인 포식자는 다른 파충류였습니다. 악어를 닮은 거대한 지배파충류 중 포스토스쿠스 같은 라오이스쿠스류라 불리는 종은 길이가 약 4.9m에서 6.1m에 달했으며 세계 대부분을 장악한 무시무시한 사냥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룡은 세력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규모 멸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트라이아스기 말에 경쟁하던 많은 대형 파충류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이어진 쥐라기에 공룡은 빠르게 다양해지며 번성했고 지구의 생태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공룡 시대가 열리기 전 세상은 완전히 다른 주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기괴한 절지동물, 거대한 물고기, 괴물 같은 양서류 그리고 강력한 초기 파충류들이 있었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에서 이노스트란케비아에 이르기까지 오래전 멸종한 이 생물들은 그들 시대의 지배자였습니다. 이들의 흥망성쇠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구 생명체의 본질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화석은 수억 년 동안 보존되어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 놀라운 생물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현대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없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과거로의 여정. 하지만 고대의 망령들 때문에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땅속에서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